에서 7페이지 보면 아직 지난주 안 끝난 게 있었죠? 무슨 법 있습니까? 농지법. 그래서 이 농지법 먼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자료 보시면 사실 오늘 원래 자료를 안 만들려고 했는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7주차는 없는 거였어서 7주차 만들었는데 거기 보시면 무슨 내용이 되냐? 시험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파트, 거의 매년 나다시피 하는 파트, 그것들만 골라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정리하자. 오늘 정리한다고 이렇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야. 기본 강의할 때 다 다룰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정리해놓고 요거는 매년 시험 문제 나다시피 한다. 모의고사에도 수없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정리하시라 라는 거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서비스로 제공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거 지난주 거 보도록 하죠. 농지법 조감도부터 합니다. 자, 여기죠. 그럼 농지법은 뭘 다루고 있다? 농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크게 보면 3개 파트입니다. 물론 용어 정의가 앞에 나오고 본론 내용에 보면 첫째 농지를 뭔다? 소유한다. 그 농지 소유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왜 그럴까? 농지는 왜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제할까? 이 농지는 주로 어디에 있죠? 이런 농경지 같은 건 주로 어디다 펼쳐집니까? 보통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도시지역, 변두리 지역이 다 뭐로 돼 있죠? 대부분이 농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농지는 주로 무슨 대상이 된다? 농사 짓는 대상이 원칙이지만 개발 대상도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개발하자 그러면 어디부터 까면 개입니까? 산 꼭대기를 먼저 까면 개서 개발합니까? 농지를 먼저 갈아엎어버리고 여기다 개발합니까? 농지부터 까면 개죠. 저 산 꼭대기다 하는 건 왜 개발하죠? 농지를 까면 개고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으면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뭐 한다? 산자로 기어 올라가서 저 산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농지는 항상 무슨 대상이 될 수 있다? 투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어디 있는 거 사놓으면 장땡이야. 도시 변두리 있는 농지 사놓고 있으면 됩니다. 농사 안 져도 돼. 농지 사놓고 기다려. 그럼 언젠가는 뭐 한다? 개발됩니다. 그럼 값이 이 농지가 개발된다 하면 값이 이게 평당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되는 게 어떤가? 평당 100만원 200만원 10배가 아니라 100배씩 뛰는 것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는 잘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 뭐 한단다?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면 될까? 안 됩니다. 아무나 소유하려면 누구만 소유한다? 돈 있는 투기꾼들만 달라들어가지고 전부 다 사는 거야. 따라서 뭐 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까? 바로 이겁니다. 농업 경영. 농업 경영. 농업 경영이 뭐더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좀 이따 저 농지법 저 뒤에 나와요. 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걸 농업 경영. 그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사짓는 개인 농업인. 농사짓는 법인 농업법인. 이런 자들만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자들만 뭐 할 수 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한다면 그 자들만 뭐하라? 농지를 소유하라. 이걸 한자 수고로 뭐라고 하더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자유전. 경자가 뭐죠? 여자 이름 아니야. 경자. 경작하는 자. 농사짓는 자. 경작하는 자만 뭐라? 유전. 유전이 뭐야? 있을 유자, 밭전자. 밭을 가져란 얘기입니다. 아무나 농지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자만 가져라? 경작하는 자. 이때 경작이라는 게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 경영하는 자만 원칙적으로 농지를 뭐 할 것? 소유할 것. 그게 바로 농업 경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도 있겠죠. 꼭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뭐더냐? 주말 농장. 그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고 법률 용어는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이렇게 불러요.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여기도 있을까? 여기도 있을까? 우리 지역에. 예, 대암이 쪽으로 가보십시오. 그쪽이 대부분이 그린벨트 쪽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도 대단히 많습니다. 요것만한 조그만 이런 걸 갖다 쪼개가지고, 그죠? 고랑으로 다 쭉 내놓고, 요거 이렇게 쪼개가지고, 조금씩 사람들한테 뭐죠? 임대 같은 거 합니다. 그래서 요거 1년에 농사 짓는데 뭐 10만원 정도만 내라. 그럼 거기다 네가 심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심어서 재배해가지고 네가 가져라. 이렇게 잘라주죠. 그런 게 다 뭐죠? 주말 체험 영농농지. 그래서 임대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농지는 너무 많이 소유하면 안 돼요. 이건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너무 많이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평 정도만 니들이 그걸 갖고 거기서만 농사 짓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건데 사실은 농업 경영은 아닙니다. 그건 무슨 영농이죠? 취미 영농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걸 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뭘 한다? 취미로 한다. 그래서 취미 영농은 그건 농업 경영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건데도 뭐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예외는 있더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말 농장하는 건 농사 짓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뭐 한단다? 소유할 수 있다. 예외가 있다. 몇 가지 있단다. 그런 것이 쭉 따르는 거. 이게 농지 소유하는 데 핵심이다. 두 번째, 농지를 뭐 하자? 이용하자. 그래서 제대로 이용하자. 그래서 이용 중에 현문제 나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리경작 제도하고 임대차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대리경작이라는 게 뭘까? 농사를 지어야 될 분이 자기 땅이야. 또는 임차에서 지가 임차인이야. 그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업경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합니다. 방치해버립니다. 내버려둡니다. 그럼 문제가 뭐되냐? 농사 안 지면 자기 농지만 망가져지는 건 괜찮아. 문제는 뭐죠? 주변 농지까지 다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여기가 논입니다. 논 한가운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이거야. 주변에 다 농지입니다. 사람들이 5월달 되면 뭐하죠? 전부 다 갖다 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별을 갖다 거기다 심죠. 그 묘목을 갖다 심습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면 뭐가 자랍니까? 피도 자랍니다. 피가 뭔지 아세요? 예, 잡초기나 잡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우리 때는 저기 알아? 그럼 나랑 같이 늙어가는 거네. 네, 그 잡초가 자랍니다. 근데 그 잡초가 일반적인 벼보다는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어집니다. 그럼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국민학교로 하겠잖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거 수업하다 말고 중간에 그거 뽑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농지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하여튼 일반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이만큼 키가 부쩍 자란 거 있죠. 요것들은 볼 것도 없이 다 뭐다? 피랍니다. 그러니까 뽑으랍니다. 그것만 다 뽑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 자, 그 피가 자기 그 농사 짓지 않는 농지에서만 엄청나게 자랍니다. 농사 안 지니까 피만 자라겠죠. 거기. 근데 이게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그게 피튀기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그게 번식해 버리죠. 그럼 열심히 다른 농사 짓는 농경지도 뭐 한다니까? 그것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따라서 본인이 농사 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죠. 따라서 농사 안 짓는 사람한테 보자. 빨리 농사 져. 네가 농사 안 지니까 그 농지 때문에 주변 농지가 다 문제가 되잖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농사 짓더라? 안 짓습니다. 그때 누굴 지정한다? 대신 농사 짓는 사람을 지정해서 그분 보고 거기 가서 대신 농사지랍니다. 본인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원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너 농사 안 져? 저기 있어. 그럼 야, 당신이 가서 지세요. 물론 강제로 하는 건 아니야. 이분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죠. 당신도 지세요. 그럼 수확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수확량의 90%는 저분이 가져가고 나머지 10% 있죠? 요거만 일종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11조라고 있죠. 10분의 1, 11조. 그걸 이분한테 갖다 바치면 됩니다. 그걸 11조라고 하는 거 바친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무슨 일인지 대리 경작제도. 여기 임대차 대조는 이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 짓는 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장농이 있었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불렀잖아. 지주, 소장농. 이 지주가 주인, 소장농, 임차인. 근데 이게 법적으로 다 어떤 계약 관계도 없이 그냥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그죠? 야, 네가 우리 농지 농사 질래? 그래 놓고, 야, 농사 지면 그 중에 5할은 내 거야. 50%는 내 거야. 너는 얼마 가져라? 50%는 너만 가져라. 자기들 멋대로 이런 식으로 계약에만 했죠. 옛날 조선시대 때는 심했던 게 몇 프로다냐? 90%를 주인이 가져가고 10%만 임차인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료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민은 뭐 한다는 얘기야? 평생 그냥 굶어 죽게 면할 정도 먹는 거고 주인 새끼는 또 새끼 나온다. 예, 주인 새끼는 또 뭐 한단다? 평생 배부르게 똥똥거리고 살고.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제도죠. 그래서 야, 이것도 뭐와 비슷하게 바꾸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좀 있으면 배우실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갔죠? 무슨 법에서 나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예. 아직 안 배워요? 이건 부동산 공법이 아니고 무슨 법에서 온다? 예? 무슨 법? 중개사법. 예, 중개사법. 거기 공부하다 보면 그쪽에 관련된 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상인법, 주인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실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인법 이렇게 하거든. 그때 주인법, 상인법 배우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임대차 대조가 나옵니다. 그 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야. 주택임대차법에서 임차인 들어오죠? 이 사람 최소한 몇 년은 살 수 있다? 배우셨나요? 최소한 거기서 주거하고 딱 들어왔어. 계약하고 들어왔어. 몇 년은 최소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2년. 예, 경험상 배운 사람들이 2년일 거야. 근데 아직 법에서 배울 거야. 2년. 상가 같은 건 들어오면 최소한 1년은 보장됩니다. 최소한 1년이야. 따라서 상가 건물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6개월만 체결했어. 그래도
그 임차인은 일단 들어오면 몇 년을 산다?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에서 2년으로 계약하지 않고 몇 개월만 했더냐? 3개월만 계약했습니다. 그럼 3개월 됐을 때 임차인은 나가도 돼.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주인은 못 내보냅니다. 아, 임차인 뭐죠? 3개월 살았는데 나 더 살을래요. 그럼 더 살 수 있어. 몇 년까지? 2년까지. 최소한 아무리 지들끼리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법으로 보호하는 최소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우리 주임법, 상임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어디에서도 농지에 관련된 임대차 제도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인이었던 지주, 소장농이었던 그 임차인, 이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계약관계를 니들 멋대로 쓰지 못하게 최소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여기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뭐란다? 임대차 제도. 이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농지용과 관련된 것들. 마지막 농지를 뭐하자? 보존하자. 자, 농지는요. 농사 짓는 데 쓰는 게 원래 농지잖아. 그런데 농작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농사 안 짓겠대. 하나도 안 해. 농작물 하나도 생산 안 해. 그럼 뭐 해야 돼? 굶으면 되지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말 됩니까? 이틀만 굶어봐라. 눈 돌아간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먹어야 됩니다.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수입해야지. 자, 우리가 생산 못하면 뭐 해야 돼? 수입해옵니다. 그럼 그때 수입한다면 그 농작물은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수입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생산이 안 하면 파는 다국적 기업 같은 외국에서 그걸 팔을 때 싸게 팔을까? 비싸게 팔을까? 비싸게 팔죠. 얼마나 비싸게 팔을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때 가서는. 왜? 안 먹을 수는 없잖아. 먹어야 되는 필수적인 건데 그걸 쟤들이 생산을 못한다? 그럼 파는 놈들은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럼 그걸 뭐란다? 우리나라는 망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란다? 식량전쟁이라고 합니다. 식량도 하나의 전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망할 수 없으면 어쩌죠?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쳐들어가면 돼? 일본 놈 새끼들 쳐들어가면 되지.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면 되죠? 식량을 뺏어오면 될 겁니다. 그죠? 그때부터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농사짓는 이건 최소한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걸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단다. 따라서 식량 안보란 말도 들어보셨죠? 식량이 하나의 국가 안보로서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농지를 보존해야 생산할 거 아니냐? 그럼 보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로 농지를 보존하자입니다. 어떤 방법? 첫째는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을 지정해. 여기는 다른 짓거리 하지 말래. 뭐만 주라랍니까? 농사 짓는 것만 주라랍니다. 그런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누죠.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있는데 하여튼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이 지정되면 거기서는 다른 행위도 일부는 할 수 있어. 뭐가 관련된 것? 농사 짓는 것과 관련돼서 일부 행위는 할 수 있겠죠.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니야.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뭘 재배하고 있다냐? 저기 여러분들 담배 있죠. 담배. 그 담배 농사 다거든. 옛날에 참 많이 했었어요. 어릴 때는 웬만한 파사는 담배 농사였었어. 그럼 담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그 재배해서 커지면 이걸 잘랐잖아. 그걸 뭐 해야 되죠?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 파란 잎을 파는 게 아니고 그걸 건조를 합니다. 그럼 건조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 보면 꼭 하나씩은 최소한 다 있었습니다. 그걸 건조장에다 집어넣고 불을 떼죠. 그럼 이게 뭘로? 마르잖아. 그래서 잘 말려야 돼. 이 말리는 것도 기술이야. 그래야 담뱃잎이 노랗게 잘 익어서 이제 나오죠. 그럼 그게 이제 상품이 1등품, 상등품, 뭐 이렇게 상품이 갈라져. 그에 따라서 그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재배를 잘 해가지고 그걸 건조시키는데 그 건조장 같은 거 아무리 농업진흥지역이라도 그런 거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그거 없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담배 농사 짓지 말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 또 창고 같은 거, 뭘 보관하는 거, 농작물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런 건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농사짓는 거와 관련된 것들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런 거 이외의 건축물 같은 건 허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농사만 진짜 전담으로 짓는 지역이야. 웬만한 건 할 수 없어. 농사 짓는 거 그냥 못해. 그런 걸 말한다? 농업진흥구역.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농지 살려고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거기에 뭐가 나온다? 이게 농업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떠봤더니 그 속에서 뭐로 나타났더냐? 이 농지가 있는 이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돼 있다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죠? 한 300년을 내다보고 살려면 사셔도 그렇지 않으면 개발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사봤자 별 볼 일 없다. 그게 해지될 거라면 조만간에 해지될 것 같으면 사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익해봤자 5만 원, 잘해봤자 1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당 가격이 별로 안 나간다.
반면에 농업보호구역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농지는 그래도 조금은 개발할 수 있어. 그러나 어쨌든 농업진흥 지역에 있는 농지들은 거의가 별 볼 일 없더라. 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더라.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산다면 그러면 장기간을 내다봐야 되지. 짧게는 사고였자 의미가 없는 거. 이게 다 농업진흥지역.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를 뭐 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웬만한 개발은 허용한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도 농지를 보장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농지전용. 농지전용이 뭐죠? 농지를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이게 농지전용이에요. 자, 이전까지 여기다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원래는 농경지였겠죠. 근데 농경지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지금 뭔가 공장 같은 게 하나 들어와 있죠. 건물 보여요? 그죠? 여기도 옛날에 뭐였을까? 쫙 보니까 농지였겠지. 모양새가 그렇지 않아요? 봐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거 다 농지였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요만큼은 농지를 뭐 했다? 까무개고 여기다 공장을 지었다. 이걸 뭐라 부른다? 농지 전용이라고 한다. 저기 농지 전용입니다. 그럼 이런 농지 전용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둘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뭡니까? 농지를 보존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한다 했을까? 농지를 농지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그럼 농지 보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지 훼손하는 거잖아요. 개발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훼손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신도시 만들어진 것도 옛날에는 여기 뭐였을까? 농지였겠지 뭐. 옛날로 돌아가면 별볼이 없는 농지였을 거예요. 그죠? 그게 까무개지고 개발하고 개발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농지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1순위인데 그 농지를 전용하는 거, 개발하는 것도 함부로 하게 한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다.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무슨 방법이다? 농지를 보존하는 방법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받아라? 허가받아라. 또 농지를 전용하려면 협의하라. 이 협의는요. 누가 하는 게 협의일까? 협의는 행정청끼리 할 때는 협의란 말을 씁니다. 허가받는다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군포시장이 옆에 있는 안양시장하고 무슨 관계된 일을 합니다. 그때 여기 군포시장이 안양시장한테서 허가받는다 말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같은 행정청끼리는 허가란 말을 쓰지 않고 항상 뭘 한다? 협의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협의가 성립되면 뭐 한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행정청끼리는 허가란 말을 쓰지 않고 행정청끼리 뭘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뭐 본다?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성립됐다? 그럼 뭐한과 똑같아?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부동산 공법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공법은 행정청끼리는 뭐 한단다? 협의하지. 허가받거나 인가받거나 승인받는 건 없다. 지들끼리는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받아야 될 거, 허가받은 거로 본다. 인가받아야 될 거, 인가받은 거로 본다. 승인받을 거,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농지를 전용하는 것들. 예를 들면 농지를 누가 전용하려고 하느냐. 여기다가 뭐 만들까? 월드컵 경기장, 축구 경기장을 만들겠대. 누가 만들겠대? 우리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여기다가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고 싶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누구죠? 행정청이잖아. 그죠? 행정청인자가 여기다 농지를 전용하면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누가 있을까?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 장관입니다. 일부는 시도사, 일부는 시장수석이 위임이 되지만 원칙은 농림축산식품 장관. 그럼 누가 여기다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농지를 까뭉개가지고 여기다가 월드컵 경기장을 만들고 싶으면 누굴 찾아가라냐? 농림축산식품장관한테 가가지고 뭐랍니까? 저기다 농지를 까뭉개서 전용해가지고 거기다 월드컵 경기장을 질려가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뭐부터 하라는 얘기야?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뭐라고 하죠? 괜찮아. 알아서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협의가 섰죠? 그러면 협의가 끝나면 뭐 한 것으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농지를 전용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행정청끼리는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경미한 것들 농지 전용인데 경미한 거래. 그럼 뭐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원래 농지로서 뭐가 있었냐? 그 그림이 어디냐? 요 그림은 여기 없다. 어디 있지?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어디 있는 자료를 보냐면 한 장 더 넘어가셔서 몇 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한번 자료 보세요. 9페이지 보시면 거기 농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까요? 그 중에 맨 우측편 중간에 보면 그림의 우측편 중간에 보면 유지라고 나오죠. 유지라고 나옵니까? 그럼 뭐라고 써놨어? 웅덩이라고 써놨잖아.
그리고 거기 뭔가 지금 밑에 뭔가 이렇게 뭔가 저수지 같이 생기는 게 보이죠? 예, 그게 여기서는 유지 웅덩이라는 건데 이것도 뭐라 보니까 그것도 농지랍니다. 유지나 웅덩이, 이게 유지는 웅덩이. 근데 웅덩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에 뭐라고 했느냐? 둔벙이라고 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둔벙. 이제 그것도 들어보신 분은 나랑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분만 알아듣는 것 같고. 거기도 같은 세대? 10년 이내에는 같은 세대입니까? 예. 하여튼, 이 둔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둔벙이 시골마다 뭐 하는 거야? 농사를 져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물이 항상 관계농업이라는 거죠? 저 강이나 또는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물을 써서 농사 짓는 거. 그걸 관계농업이라고 합니다. 물을 끌어다 쓰는 건 그게 아니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걸 그 논을 뭐라 하죠? 천수답. 하늘만 바라보면서 농사 짓는 건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비가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농사 못 져. 그건 천수답. 옛날에는 천수답인데 지금은 대부분이 뭐로 돼 있죠? 관계농업입니다. 물을 다 끌어들여서 비가 오든 말든 물 끌어들여서. 그런데 문제는 물 끌어들이는 뭐가 말라버려. 그런 하천이 말라버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농사 못 짓죠. 거기서 물 끌어들이는 거니까. 하여튼 지금은 관계농업이 대부분이지만 옛날엔 천수답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떡하자? 그 농지 가운데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뭐죠? 물을 가둬둡니다. 비 왔을 때. 그때 비 많이 오면 그때 가둬두죠. 물이 고여있죠? 그 다음에 농사질 때 그 물을 퍼가지고 그거 갖고 농사 짓는 데 썼었습니다. 그걸 여기서 말한다? 웅덩이. 근데 우리는 둔벙이라고 했고 법률용어는 유지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목 28가지 배우셨나요? 지적법. 지목 몇 가지가 있다? 28가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잡종지 쭉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거기서 뭐도 있단다? 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유지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유지의 대표적인 거. 이 유지가 뭐야? 유자가 무슨 유자? 머무를 유자입니다. 머무를 유. 지가 뭐죠? 못지자입니다. 못지. 물이 머물러 있는 땅. 그게 뭐죠? 초수지죠. 그래서 저수지가 유지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물이 머물러 있다. 머무를 유자, 못지자. 물이 머물러 있는 연못이니까 결국 넓게 보면 뭐다? 그게 저수지입니다. 근데 저수지인데 여기서 저수지란 말을 빼버리고 요번에 새로 웅덩이란 말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지하면 뭐까지 들어간다? 저수지까지도 유지 개념으로 원래 들어가니까 썼었는데 요번에 웅덩이란 말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과연 웅덩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까? 좀 그렇잖아요? 저수지 보고 웅덩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건 둔벙은 확실하게 유지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근데 우리 지적법에 나오는 유지 속에 있는 저수지가 과연 여기 유지라는 웅덩이라는 속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유지를 해석을 하는 거야. 유지가 뭐냐? 사람들이 모르니까 바로 웅덩이라고 이번에 새로 법에서 그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이 웅덩이에 저수지까지 들어가는지는 아직은 해석을 조금 더 받아와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유지, 웅덩이 이것도 뭐라 본다? 이것도 농지 개념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농지다. 근데 그런 웅덩이에다가 이제 농사 짓는 목적으로 쓰던 거잖아. 그것도 농지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양어장으로 쓰겠답니다. 그럼 그 농사 짓는 물로 쓰던 거기를 뭐로 쓰겠다? 양어장. 그럼 양어장으로 쓴다는 건 농지를 쓰는 거야, 이제 안 쓰는 거야?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어장은 농지가 아니거든요. 유지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뭔다? 농지를 전용한 겁니다. 그러면 전용했다는 게 무슨 짓밖에 안 했어,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있던 웅덩이였던 그 유지에다가 뭐만 갖다 들이분 거야? 양어장. 고기만 갖다 들이봤잖아. 양어장이 고기 기르는 데잖아. 고기 들이분 거잖아.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농지가 아닌 양어장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거는 농지 전용이거든. 이 농지 전용은 허가받아야 될까? 신고만 하면 될까?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경미한 농지 전용은 굳이 뭐까지 받을 필요 없고 허가까지 받을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났던 게 농지 전용 신고에서 농업인 주택을 짓겠대요. 농업인 주택. 그럼 농업인 주택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어민들이 자기 주택을 짓는 거거든. 농업인 주택. 농업인 그래서 아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업인이 아니라 농업인 주택.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이 자기가 살 집을 짓겠대. 그건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필수적인 겁니다. 그럼 맨날 전용 허가 받아야 될까? 농지 까문 게서 거기다 저 농업인 주택 짓겠대? 그때마다 허가 받을까? 아니랍니다. 일부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신고사항일까? 조그만 거, 경미한 거. 그 정도는 굳이 허가 받지 말래. 이때 조그맣다, 경미하다는 게 무슨 말이더냐? 첫째, 농업진흥지역 밖에다가 짓겠대.
농업진인 지역이 아닌 옆에 다른 지역에다 짓겠대. 그 주택을, 농업의 주택을. 근데 그때 무주택 세대주래. 주택이 없는 사람이래. 세대주였대. 그 집의 가장이래. 그 사람이 짓겠대. 근데 규모를 얼마나 짓는다? 660제곱미터 이하로 짓겠대. 660제곱미터니까 몇 평이죠? 330제곱미터가 100평이야. 660제곱미터가 200평. 그래서 200평 이하로다가 저 농업진인 지역 밖에다가 무주택 세대주가 짓는다면 그런 정도는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만 해도 좋다.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 까뭉개고 거기다 농업인 주택을 지어도 된다. 이렇게 경미한 것들은 굳이 허가받을 필요가 없이 뭐만 한다? 신고만 해야 된다. 그게 농지 전용 신고예요. 근데 농지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라는 게 타용도 농사짓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 이 말이죠. 타용도 그것도 어떻게 쓰겠대? 일시사용. 그냥 평생 계속 대대로다가 농사짓는 거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용도로 쓴다? 다른 용도로 쓰되 일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더냐? 자, 여기가 농경지였었습니다. 농경지 안에다 뭘 내더냐? 우리 수로를 내겠답니다. 그럼 수로는 물줄기를 내는 거죠? 그럼 요새 수로는 그냥 땅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뭘 냅니까? 콘크리트 같은 거로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하면 되죠? 그럼 콘크리트를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시멘트 있어야 되죠. 철근 같은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럼 공사하려면 또 거푸집 같은 거로다 이거 딱 하다 보면 그게 장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그것들을 공사하기 위한 여기다 뭐가 있을까? 보통 그런 공사 현장 사무소 만들죠. 그럼 공사 현장 사무소를 어디다 만들어야 돼? 농사 짓고 있는 지금 수로내는 옆에다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수로도 뭐죠? 그것도 농지예요. 그거 수로를 만드는 이 수로도 농지입니다. 그럼 농지를에다가 다시 수로를 내는데 그 공사 현장을 여기다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뭘 했다? 농사 짓던 걸 당분간 농사 짓지 않고 뭐 하기 위한 공사 현장 사무소로 쓰기 위한 그렇게 써야 되죠? 이것도 뭐란다? 농지 일종의 뭐야? 전용인데 그건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뭔다? 일시 사용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뭐 받아라? 원칙적으로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거 당분간만 이런 공사 현장에 필요한 사무실로 쓰려고 하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무슨 다른 도로 만들거나 이런 건 안 돼. 농로를 내기 위한 현장 사무소, 제방을 쌓기 위한 현장 사무소, 수로를 내기 위한 현장 사무소 이런 것들 저런 와 관련된 이런 현장 사무소를 만들고 이거 하는데 공사하는데 한 2년, 3년 걸린다? 그럼 그동안 여기서 그 현장 사무소 썼다가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뭐 하면 되죠? 이것들 다 철거하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뭐로 쓰면 돼? 다시 농지로 복구해가지고 농사 짓는 거로 계속 쓰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당분간만 다른 용도로 쓴다. 그걸 타용도 일시사용이라고 그거 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허가야.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뭐 돼? 농지로 복구한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 농사 짓는 거로 다시 돌아갈 건데 당분간만 다른 거로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농사 짓다 보니까 뭐가 나오더냐? 금이 나옵니다. 또 그죠? 땡 잡았죠. 근데 금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나올까? 앞으로 50년 동안은 금이 나올 것 같대. 금액을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50년은 팔 거래. 그럼 뭐죠? 농지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때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받으면 될까 안 될까? 50년 동안 캐낼 거라고 해서 그게 일시사용입니까? 평생 사용이지. 그죠? 그건 일시사용이 아니잖아. 그때는 뭐 한단다? 금광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금광, 광물법에 의한 그거에 허가받고서 금광 설치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해봤자 한 3, 4년 정도 나오고 끝나겠다. 2, 3년 나오다 끝나겠다. 얼마 정도 안 되죠? 그때는 일단은 금 다 캐나고 다시 뭐로다 복구한다? 농지로 복구한다. 그게 타용도 일시사용입니다. 당분간만 다른 용도지 평생 그렇게 쓰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받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게 있어. 이거 타용도 일시사용 뭐도 있다? 신고도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 신고.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요새 날씨 탔다면 제일 지금 골머리 썩고 있고 지금 끙끙 앓고 있는 데가 저 춘천에 있습니다. 날씨가 푹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데가 춘천 쪽에 거기 있습니다. 뭐 있죠? 춘천에서 뭐해? 스키장? 뭐 스키장에 뭐 이제 인공 뭐 만들어내니까 괜찮아. 뭐 하는 게 있어? 거기 보면 뭐 빙어 축제인가 뭐 있잖아. 그죠? 근데 빙어 축제라는데 그게 저수지만 꼭 하는 게 아니고 논 있잖아. 그죠? 논 있는데도 물을 잔뜩 채워가지고 거기다 뭐 하죠? 빙어 같은 거 풀어놓고 거기다 얼음 위에서 구멍 뚫어가지고 그죠? 한 50만 명이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찾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하여튼 빙어 축제 그런 거 하잖아. 근데 지금
얼음이 제대로 얼지를 않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올라탔다가는 전부 다 못 살아버리라고, 그거 깨져버리고 그냥 다 빠지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 못하겠다는데, 어쨌든 그건 당분간만 뭐라 하는 거야. 그런 고기 잡는 빙어 축제용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쓸 때 일단 축제장 그런 거로 쓴단다. 당분간만 하겠다. 최대 몇 개월이 되냐? 6개월입니다. 1년 중에 최대 6개월 이내에서만 다른 용도로 썼다가 다시 봄 되면 뭐 한다? 농사짓노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거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럼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만으로 하자라는 게 만들어졌죠. 자, 마지막 농지보존부담금. 이게 뭘까? 농지보존부담금. 나중에 실무할 때 농지 살 때마다 꼭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돈 나가는 거거든. 세상에 돈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없잖아. 그래서 농지 살려면 농지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도 들어간다? 농지보존부담금이라는 걸 납부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취득할 때는 농지보존부담금이라는 걸 내야 된다. 자, 이때 농지를 뭐 한단다? 보존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농지를 내가 까뭉개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짓겠대. 여기 아까 농지 까뭉개고 공장 짓는다 그랬죠. 그럼 공장을 지으려면 뭐죠? 공장을 지으려면 농지가 사라지는 거잖아.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저렇게 농지를 네가 없앤 것만큼 새로 어디다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 또는 나머지 남아있는 농지 있죠? 그걸 뭐 하기 위한 거? 보존하기 위한 비용. 이 비용을 농지를 전용하는 자들이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농지를 까뭉개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만큼 그 중요한 농지가 없어졌으니까 따로 농지를 조성하는 비용, 또는 농지를 갖다 기존에 남은 것들이라도 제대로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말은 저질해놓고 저 돈 갖고 딴 데 쓰는 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걷어놓고 그런 데 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데 써버립니다. 저것도 한번 국정하면서 한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엉뚱한 데 쓰는 게 너무 많아. 목적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그 돈을 받습니다. 얼마나 받을까? 농지값이 비싼 데서는 평당 한 6만 5천 원 정도 돼요. 농지값이 비싼 데는. 그럼 비싸다고 한없이 받는 건 아니야. 그래서 평당 최대가 6만 5천 원 정도 받습니다. 평당 1제곱미터는 뭐 따지는 게 있는데 하여튼 아니야 16만 원 다시 약 1제곱미터당 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3이니까 약 1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평당 16만 5천 원 정도, 농지값이 좀 비싼 데라고 그랬어. 그러면 16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그것도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1000평만 까문게도 그게 얼마입니까? 벌써 16만 5천 원에다 1000평 16만 원, 160만 원, 1600만 원, 1억 6천인가? 1십 100천. 그죠? 16만 5천이면 1000평이면 1억 6,50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갖다 다른 용도로 쓰려고 네가 까문갠다? 그럼 뭘 내는다?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는데 평당 16만 5천 원. 그러니까 싼 데는 괜찮아. 근데 비싼 데는 최대 16만 5천 원까지 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을 여러분들이 부담하고 농지를 전용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나중에 비용에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지. 농지 사는 것만 계산하고 거기다 건물질 건축비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세금 빼고도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농지보존 부담금이라는 걸 납부해야 되는데 저 금액이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만. 자, 이것이 농지보존과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아까 농지 소유와 관련돼서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소유할 때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원칙적으로 뭐 하는 자만 농업 경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자 또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자, 그 자들만 뭐 할 것? 농지를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대요. 농업 경영 안 하는데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 첫째는 뭐죠? 상속농지도 있습니다. 상속은 뭐죠? 아버지로부터 내가 농지를 상속받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다고 가정하자. 일찍 돌아가셨는데, 네,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되게 일찍 돌아가셔서. 근데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농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하자. 그럼 그 아버님께서 이번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농지를 상속했습니다. 얼마? 10만 평만 해주면 좋겠다. 많이 남으래. 10만 평. 자, 물려준답니다. 나 그거 10만 평 다 가질까? 안 됩니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강의 때려치우고 아버지 유업을 받들어. 아버지가 뭐 그랬어? 나보고 그만 강의하고 농사지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따르겠다 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때는 10만 평 다 상속받습니다. 우리 형제 없다고 가정한 거야. 더 쪼개야 되는데 하여튼 아버님이 나한테만 다 물려줬다. 그래도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또 형제들이 달라면 2분의 1씩은 최소한 그 지분을 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내가 다 상속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상속이 가능하다. 전체. 그런데 뭐 한답니까? 내가 농사 안 짓겠대. 그래도 강의해야 돼. 여러분들 시험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 붙을 때까지는 강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만 한다면 농업경 안 하는 거죠?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때는 뭐 한답니까? 그때는 최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혹은 상속농지 중에서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상속받을 때는 얼마까지만 받는다?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상속받은 농지 있죠? 처분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돼. 물론 안 파는 방법도 있어. 한국농어촌공사라는 게 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그 밑에 산하에 농지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농지은행이라는 게 있거든. 거기다가 뭐 하면 돼? 위탁합니다. 맡겨. 내가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1만 제곱미터만은 내가 마음대로 남한테 위탁해도 돼. 내가 농사 안 지니까. 그럼 방치할 수는 없잖아. 야, 네가 농사지. 그러고 쌀 1년에 한 가마씩만 나한테 줘. 라고 맡길 수 있고. 그죠? 그런데 나머지 초과되는 건 농어촌공사에다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임대 사용되는 기간 동안은 나머지 초과 농지도 다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무슨 데서다? 처분해야 돼. 그렇게 안 하려면 처분해야 되고 만약에 안 팔고 싶으면 농어촌공사에다 초과 농지를 맡겨라.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몇 분? 1만 제곱미터만 내가 내 이름으로 소유하고 나머지는 소유는 하되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딴 데다 위탁하는 거 아니고 농어촌공사 위탁할 때만 원칙적으로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안 지려면 상속농지 중에서 농사 하면 1만은 네 마음대로 네가 소유해서 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처분하고 네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 하고 나머지 초과 농지는 처분하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농농지. 이농농지가 뭐죠? 이농. 이자가 뭐다? 이농. 말들이 다 어려워. 이농. 뭐가 또? 떠날 이자입니다.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자 할 때 이자야. 그 떠날 이자입니다. 이농.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농사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나 그만 농사 짓겠다. 이게 이농이야. 이농. 떠날 이자니까 농사 짓는 걸 떠난다? 나 농사 그만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농사 많이 졌어. 몇 년 졌어? 50년 동안 농사 졌어. 나이도 먹었고 이제 못 짓겠다. 라고 해서 그만하겠대. 그러죠? 이농. 그만하는 겁니다. 그때도 농지를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사 지타가 1년, 일정 기간 이상이야. 몇 년일까? 여기서 법적으로는 8년입니다. 나중에 세법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우리 김선대 교수 세법이죠? 거기 보다 보면 거기서 나올 거야. 8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팔잖아요? 그러면 세금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 혜택이. 그만큼 8년이라는 기준이 왜 8년으로 만들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법에서 8년 이상 농사 졌다, 지가 농업경 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처분한다. 세금 감면도 엄청나게 혜택이 많고 또 하나 그 중에 그만 농사 짓겠다는 농지 중에서 얼마까지는 내가 소유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 농업경이 안 하는 거죠. 그만 농사 짓는 거죠. 그래도 그동안 8년 이상 농사 졌던 그 경력을 인정해서 나한테는 1만 제곱미터는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뭐 해야 된다? 처분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농어촌공사에다 또 나머지 농지, 초과 농지는 맡기면 역시 그때는 계속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8년 이상은 농사 짓다가 그만 짓는다면 그 사람에게도 원칙적으로는 1만 제곱미터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나머지 초과 농지는 처분하거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맡겨서 거기다 임대 사용되는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도 있다? 주말농장, 주말체험 영농지. 아까 얼마만 소유한다 했죠?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나머지들은 이하야. 까지까지 건 거기까지. 근데 이건 미만이란 그 숫자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미만자는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럼 999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비록 네가 농업 경영 안 하는 거지만 무슨 농업이었죠? 아까 취미형 농이라 그랬죠. 이건 농업 경영 안 하는 거야. 그 농사 짓는 걸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미로 하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큼은 소유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에 가는 거? 요거 상속농지, 이농농지, 주말체험 영농지로서 이자라는 공통점이죠.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는 거란다. 그럴 때는 얼마만 소유한다? 소유상은 각각 1만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된다. 자, 여기 농지를 취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반적인 원래 농지도 뭐죠? 부동산이잖아. 그럼 부동산을 갖다 취득하려면 물권 변동 배우셨나요? 물권 입법 시간에 배우시잖아. 물권이 뭐죠? 물권, 채권, 물권과 채권 구분하는 거 공부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때 물권에는 뭐뭐 있죠? 물권에는 뭐뭐 있어? 소유권. 누가 지상권 먼저 나오라고 그랬어요? 소유권, 다음에 점유권. 그 다음에 나머지 제한물권 6가지. 제한물권, 다시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언제 혀가 돌아가냐. 그죠? 언제 혀가 돌아가냐. 그죠? 예, 물권에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권 2가지. 소유권하고 유치권 있고, 아니, 소유권하고 저당권 있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 해놓고, 제한물권에 다시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둘로.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나눠지고. 이때 용의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래서 이걸 6가지를 묶어서 제한물권이라고 한단다. understand? 아니야? 잖아. 그럼 이 물권에 변동이 있다고 그랬잖아. 변동. 변동이라는 것은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소유권. 소유권 변동. 이게 물권 변동의 대표적인 거야. 그럼 소유권을 변동시키려면 동산에서는 뭐 하면 되죠? 동산은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응? 자기한테 주고 싶어. 뭐 하면 되죠? 자기야, 가져. 그냥 먼저 물어봐야 돼. 먼저 물어야 돼. 가질래? 네. 나 물어야 돼. 근데 안 가져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가졌다 대답했죠? 자, 오케이 했죠? 그래서 내가 줬습니다. 봐봐. 요렇게 넘어가는 순간 뭐 한 거야? 소유권은 이전한 겁니다. 동사는 점유의 이전만 있으면 그게 바로 소유권 이전으로 됩니다. 다른 어떤 법적인 다른 조치 필요 없습니다. 동사는 점유의 이전 넘어가면 끝났죠. 줘. 다시. 그럼 왜 줘? 안 줘도 되지. 본인 거잖아. 달라면 된다 안 된다? 본인이 안 준다면 끝인 겁니다. 뭐야 아까 줬잖아. 뭐 줬다 빼서 그런 거 또 중요 안 줘야지. 그때는 안 줘야지. 그럼 끝입니다. 야 그거 아니라니까? 물론 착오라든지 무슨 그죠? 비진의 의사표시라든지 뭐 해서 중대한 착오했든지 그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넘겨주면 끝 이겁니다. 그럼 부동산도 야 내 땅 너 가져. 나 농지 10만 평 있거든. 너 가져. 오케이? 그래. 가가지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너 가져 하면 준 겁니까? 안 됩니다. 그것만 갖고는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부동산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 원칙적으로. 그래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뭐에서 이루어진다? 등기. 민법 시간에 다 배웠잖아. 그죠? 186조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잖아. 근데 꼭 등기만 해야지만 부동산은 물권 변동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때 예외적으로 있어. 즉, 뭐 하지 않았는데도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안 했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했는데도 뭐가 된다? 소유권이 이전하는 그런 효력이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게 있더라 배웁니다. 그 물권 변동의 대표적인 게 어디에 나오더냐?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그게 나와요. 즉 신도시를 다 만들었잖아. 그러면 환지 있잖아. 종전의 땅, 새로운 땅으로 바꿔준 게 환지죠. 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본인이 취득할까? 새로 조성된 땅. 그러면 새로 등기하면 그때 등기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까? 내 거야 라고 소유권 등기해 내 걸까? 아닙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환지 처분, 새로운 땅으로 너한테 줄게 라고 처분을 했죠? 처분한 다음 날 되면 자동적으로 내 거는 된 겁니다. 소유권은 취득한 겁니다. 아직 등기부 올렸다 안 올렸다? 안 올렸어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등기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거든. 근데 등기 안 했는데도 이미 뭐 해서 소유권을 내가 취득한 겁니다. 아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그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아직 뭐 하지 않았는데도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정비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법에서도 여러분들 분양받았잖아. 그럼 종전했던 아파트 까문 개고 새로 아파트 졌죠? 101동 1202호 내 겁니다. 그거 내가 분양받았습니다. 언제부터 내 걸까? 등기부 사이에 새로 지은 게 내 거라고 등기부에 올라가야 내 거일까? 아닙니다. 그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진 그 다음 날 되면 자동적으로 내 겁니다. 그로부터 지체 없이 등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언제 될지 모르고 말만 지체 없이지 지체 없이가 14일보다 빠르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체 없이가 더 빨라요? 14일 이내에 하라는 게 더 빨라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뭐라 하더냐? 지체 없이가 더 빠르답니다. 그럴까? 서울에서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지체 없이가 14일보다 빠릅니다. 어디 갈까? 저 서산 태안에 가보십시오. 어디? 충청남도 서산 태안에 가보십시오. 아버지 돌 굴러와유 한번 뭐 썼죠? 돌이 이미 굴러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거기는 지체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선어되어서 딸은 되어지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는 걸 무슨 용어로 하더냐? 불합정 용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체 없이요? 그 시골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저씨, 저 어디 무슨 절을 찾아왔는데 그 절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더 가면 돼요? 그럼 뭐라죠?
저 모퉁이 돌아서 조금만 더 가요. 조금만 더 가랍니다. 2시간 가다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조금이랍니다. 이런 불확정 용어는 개념 정리가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체 없이라는 게 서울에서는 3일 만에 지체 없이가 될 수 있지만 저 서산 태안 당진 가보면 거기 지체 없이가 3개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디 지역을 지금 비하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지체 없이라는 용어는 무슨 용어다? 불확정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14일보다 빠르다 늦다? 그거 평가 못하는 겁니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는 거야. 그럼 15일 만에 했다고 해서 지체 없이 안 한 겁니까? 아니래. 행정청은 지체 없이 한 거래 그게. 그럼 지체 없이 한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14일이 지체 없이 더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어쨌든 법에서 그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에 이전한 게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민법 시간. 그건 내가 가르치는 거 아니야. 민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하자냐요?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뭐 하다가 물권 변동이 일어났지? 소유권 등기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 하랬죠? 등기하라 그랬잖아. 그럼 뭐 하면 되죠? 일단 매매계약서 씁니다. 그래서 이 매매계약서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원래는 뭐 받아야 돼? 검인 받아야 됩니다. 검인이 뭐죠? 요 내용이 사실이냐라는 걸 검인 도장, 거기다 검인필이라는 거 도장 받는 거 있잖아. 원래 그걸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어디 가서 받는 거죠? 원래는 시장운수구청장한테 가서 받습니다. 가가지고 요렇게 우리끼리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요거에 대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검인필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걸 굳이 검인받으러 가지 않아도 검인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검인계약서가 뭐죠? 이미 시청에서 확인된 계약서. 그렇게 기재상 쓰라는 거 있잖아. 그것만 다 기재하도록 그걸 샘플을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사실대로 다 기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한가 똑같다? 그게 검인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도장받으러 안 가도 그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서를 쓰면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그 시에서 정해주는 양식대로 그렇게 계약서 쓴 거. 이게 무슨 계약서? 검인계약서입니다. 그럼 그것도 뭐 받은 거로 보는 거야? 검인받은 것으로 인정해줘요.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계약서를 쓴 걸 가지고 어딜 갑니까? 원래는 등기소 가는 거죠. 등기 가서 뭐 하면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뭐 한다는 얘기야?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뭐에 관해서만 농지는 그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고 해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질까? 원칙적으로는 등기에서 이전한다고 그랬잖아. 안 됩니다. 농지를 사고 팔 때는 그냥 서로 간에 뭐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검인계약서 받은 도장 그거 가지고 와서 소유권 등기하러 가면 안 받아줍니다. 원칙적으로 오면 뭐라고 할까? 이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 가지고 오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거 가지고 왔니라고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안 가져왔는데요? 그럼 뭐죠? 등기 안 해줘요. 소유권 이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 안 받아줍니다. 그럼 뭘 받아라는 얘기야?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갑니다. 이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그러니까 읍장, 면장은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야? 읍면은 어디 있어? 군이잖아. 군 밑에 읍과 면이 있다 그랬죠? 예, 무슨 군, 무슨 읍, 무슨 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군수한테 가면 안 됩니다. 군수한테 가서 여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으러 왔는데요. 그럼 뭐 한다? 칸마 그럽니다. 어디 가랍니까? 저 밑에 읍으로 가랍니다. 읍장한테 가랍니다. 아니면 면장한테 가랍니다. 읍장, 면장이 발급권자라는 거 특히 조심하시고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뭘 받는다? 농지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는 걸 증명서를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가지고 저 발급해 주세요 하면 뭐가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니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발급해 주세요 하면 어이구 이쁘네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럴까? 안 해줍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한다면 어떻게 농사 짓겠다는 그 구체적인 계획서 뭐란다? 농업경영계획서 저걸 작성해가지고 저걸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뭘 보고 그 농업경영계획서를 읽어봐. 그랬더니 요번에 농지를 취득하면 거기에 뭐 했다냐? 농사를 누가 지을 것인지 누구 지을 것인지 농사 짓는 사람들 있겠죠? 나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아들놈하고 셋이 질 겁니다. 아니면 일부 부족한 것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좀 농사 짓는데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농기구로서는 트랙터 한 대 있을 것이고 경운기 한 대 있고 뭐 있고 이런 농기구는 농사 짓 겁니다. 그런 농사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짓겠다 구체적인 계획서 그 구체적인 계획서를 뭐란다?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그걸 작성해서 그걸 들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합니다. 그럼 그걸 시장구청장 면적이 읽어보고 그래? 이런 식으로 농사 지려고 한다고? 그랬어. 알았어. 괜찮네. 그럼 내가 발급증을 끊어주면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가지고 아까 매매계약서 쓴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뭐하러 간다?
소유권 등기 하락하면 그때서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더라.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근데 뭐가 있을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더냐? 주말농장. 주말 체험 영농할 때도 뭐는 있어야 돼?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또 경매 같은 거 있죠? 거기서도 낙찰받을 때도 농지증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말 농장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때도 농지증이 원칙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농지증 발급받을 때 농업경영에서는 작성한다? 주말 체험 영농 같은 건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주말 농장 취미잖아. 그죠? 밭대기 얼마나 거? 그거 아까 얼마에서? 약 한 300평 이내 되는 거죠? 근데 요새 300평짜리도 안 해. 태반이 뭐죠? 그냥 코딱지만한 거 요만하게 해가지고 상추 요다 심고, 그죠? 그럼 상추 5포기 심을 것이고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한다면 누가 농사 짓는다? 나하고 마누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갈 것이다. 그죠? 그렇게 써야 될 거냐. 뭐 심을 겁니까? 예, 상추 5포기. 거기다 고추 10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심고 싶어? 가지 2개. 또 나는 고구마 심고 싶어. 내가 제일 좋은 게 고구마야. 땅속에 그 고구마 자라는 거 그렇게 캘 때마다 보면 너무너무 이뻐. 그 고구마. 그 고구마 꼭 길러야 돼. 고구마. 여기 감자. 그래서 몇 개 이렇게 심겠다. 무슨 속꽃장난 하듯이 하는 게 주말 농장이잖아. 그죠? 그걸 갖다가 굳이 계획서라고 작성해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말 농장 하는 사람한테 무슨 농사 짓는 거창한 계획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농업계획서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농지 취득 자격증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 예외도 있을 것이고 또 있습니다. 어떤 예외도 아예 농지증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농업계획서만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없는 거고 뭐도 필요 없다? 농지증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 상속농지. 상속농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내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때 농업경영 농지취득 자격증이면 발급받아야 될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상속받았잖아. 그럼 소유권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등기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뭐라 하죠? 농지증 발급받아 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시장구청장한테 갔어. 발급해 주세요 했더니 심사해 보더니 뭐란다? 당신은 이거 소유할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서 발급 안 해준답니다. 그럼 아니 상속받은 건데 발급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가가지고 다시 뭐라 하죠? 예, 아버지 깨우시셨죠. 뭐 돌아가신 분, 그죠? 두들겨 깨워야지 뭐가 되죠? 상속이 안 되는 거죠. 상속한 걸 취소시키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돌아가신 아버님이 부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돌아가신 아버님도 부활해야지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말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잖아. 따라서 상속으로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굳이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도 돼? 농지 취득 자격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표현해. 실무에서는 맨날 농취증이라고 합니다. 저 농취증 없어도 뭐 해야 돼? 등기 해줘야 되죠. 이건 받고 싶어서 받은 거 아니잖아. 하늘의 뜻에서 받은 것들. 이것들은 농취증 없어도 등기할 수 있단다. 그래서 농취증 없어도 되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해둬라. 자, 그리고 위탁경이 뭐죠? 농사는 내가 짓는 건 맞아. 농사는 내가 져. 근데 뭐 할까? 올해도 최근에 위탁경이 시험 문제 잘 나고 있거든. 자, 내가 농사는 짓고 있는데 손길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농작업이라고 합니다. 농사짓는 업 하는 손길이 부족한 거. 그 농작업에 일손이 부족한 겁니다. 농사짓는 일손이 부족하는 게 뭐 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한테 좀 농사 져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때 다른 사람 보고 잠깐 맡기는 거야. 네가 좀 농사 짓는 것 좀 대신 해주거나 일정 기간, 아니면 내가 같이 농사를 짓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는 품앗이라고 그래. 그래서 농사 짓는데 이번에 우리 논에다 좀 묘목 심어야 되잖아. 봄이 되면. 그러면 나 혼자 못하니까 동네 사람들 같이 하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거기 가서 또 같이 하고 하는 거. 그게 일종의 뭐란다? 위탁경에 관한 거란다. 어디 가서 위탁경 이런 것도 있단다. 자, 그 다음에 농지처분. 이때 농지처분은 뭐죠? 농지를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자격이 돼서 취득을 했어. 근데 중간에 뭐죠? 농지를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즉 농업경영 안 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원래는 처분해야 되죠. 근데 처분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을 줍니다. 원래 1년입니다. 농업경영을 못하는 사유가 됐단다.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본인이 알아서 팔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못 파는 농지도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걸까? 저 지리산 버스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6시간 동안 산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에 있는 농지. 거기 누가 사러 올까요? 지리산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6시간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있는 농지 누가 사러 올까? 있습니다. 그것도 사러 오는 사람들. 그래서 텔레비 프로에 잘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예, 그분들이나 살아오실까? 그 농지 살아올 사람들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팔려 안 팔려? 안 팔립니다. 자, 1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 때렸는데 안 팔려. 그러면 되죠? 할 수 없이 그때는 처분 명령을 받고 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못 판 자. 못 판 자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 내 농지 사주세요. 라고 그때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시장군수 구청 아니야. 한국농어촌공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주세요. 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단다. 농어촌공사에다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사주세요. 뭐 한 사람들? 못 판 자. 예, 처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1년 내에 못 팔았으면 그때는 뭐 한다? 사주세요. 라고 매수 청구한단다. 내 토지 사주세요가 매수 청구야. 반면에 이행강제가 뭘까? 팔 수 있어. 근데 안 팔아. 버팁니다. 자, 이분이 갖고 있는 농지 소유 자격이 없어. 팔아요. 라고 처분 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팝니다. 왜 안 팔을까? 미쳤다고 지금 파느냐. 앞으로 2년만 버티지. 2년 후에 뭐 만든대? 신도시 만든대. 그럼 그때 가서 땅값 무지하게 오를 거 아니야. 몇 배 오를 거 아니야. 그때 가서 팔면 되지. 미쳤다고 왜 내가 지금 팔아. 안 팔고 버티는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한테는 뭐 할까? 처분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킵니다. 이걸 우리 건축법에서 배웠던 뭐 있죠? 이행 강제금. 너 안 팔어? 팔 때까지 반복적으로 뭔다? 일정한 금전적 부담 얼마 부과하고 또 부과하고 또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걸 뭐란다? 이행 강제반응을 부과하는 게 따라서 못 판 자한테는 사달라고 청구하는 매수 청구권 인정하고 안 팔고 버팅기는 자한테는 이행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처분하도록 유도한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한마디로 한다. 농지법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루겠다라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 보면 뭐 농지가 뭐냐 그 쭉 나오는데 올해 시험 문제 났던 것 중에 농지 개념이 시험 문제 났는데 그 중에 뭐가 났냐? 그거 다년생 식물 재배지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9페이지에 거기 다년생 식물 재배지라는 건 옆에 농지 종류에는 없고 어디에 들어있죠? 그 속에 보시면 그림에 좌우에 다년생 식물 재배지 하고 거기 나오죠? 그래서 거기도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씩 보는 건 좀 이따가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자. 자, 쉬었다가 합니다.